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다니머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필입니다. 자, 9월 달에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바랬었는데, 어제 또 마이너스 14.5% 하락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매도 리포트는 스플러스 포인트라는 회사가 공매도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름부터 굉장히 그냥 마음에 안 듭니다. 머디 워터스 리서치, 한국어로 하면 흙탕물 리서치 회사입니다. 이름부터 참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두 번째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종가는 14.73달러로 하락을 해서 어제 14.5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내려온 거였고, 제가 9월 달에는 좀 잠잠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희망찬 어떤 예측을 했었는데, 9월 달에도 또 한 달에 한 번씩 빅 이벤트를 참 선물을 해주니까 참 너무 좀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단은 더 내려오면 조금 더 추매를 해볼 생각이고, 13까지 만약에 갔다, 13달러 때까지 갔다 그러면 좀 추매를 할 생각이고, 다만 이제는 투자금이 좀 생각보다 저도 한 종목에, 그것도 이제 스몰캡에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하는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어떤 이벤트에서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면 단기 이벤트에 맞춰서 좀 매수를 하고, 다만 올라갈 때는 이번에는 한 종목에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면, 저는 제 소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종목에, 특정 종목에 너무 크게 스몰캡에 들어가는 것들은 좀 경계를 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운영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무슨 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리즈물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 울프백 리서치, 혹은 스플러스 포인트 리서치, 이번에 또 흙탕물 리서치. 이름부터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참 이렇게 이따위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로 이런 리서치 시리즈물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주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속된 말로 전문 용어로 굉장히 삐딱한 양반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10개 일단 때려봐요. 때려보고 한두 개 맞으면 땡큐. 왜냐하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의혹 제기하는 거지, 그런 것들로 뭔가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형님이 있죠. 마이클 버리 형이라 이런 분들. 그래서 그렇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한 명, 진짜 적으면 한 명, 혹은 세 명, 10명, 이런 회사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런 리서치.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못했던 것들을 하는 회사는 항상 공매도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주로 과장됐다, 생산이 생각보다 잘 안 된다, 비용이 많이 든다, 생각보다 수요가 없다.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던 것들 아니세요? 주로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맞아서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가치주 쪽에 가치주 쪽에 이런 분들은 조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겪으셨을 거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회사 측의 설명은 가림막을 칩니다. 그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너네들이 하지 않으면, 못하면 너네들은 거짓말이라는 공매도 기관들의 패턴입니다. 속마음은 솔직히 이겁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기다려주기 싫고, 나는 이런 시차, 너네들은 요때쯤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네들은 요런 단계니까 요런 시차를 활용해서, 너네 생각보다 지금 멀티플이 요걸 반영해서 높아. 그래서 예를 들어 20 정도의 멀티플이 있으면, 나는 요게 지금 시차가 좀 있으니까 요런 멀티플이 높은 회사를 잘 공매도를 해서 사람들, 개미들을 털어내고,
아우, 이번에도 잘 먹고 갑니다. 이거 꼭, 아우, 잘 먹고 갑니다. 요거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예, 이게 리서치 시리즈물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를 친 머디 워터스 리서치를 한번 알아보면요. 여기 보시면 운용기금은 217 밀리언 달러니까 하나로 치면 2270억 정도의 운용기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인원은 일단 7명보다 조금 더 되는 거로 나와 있고요. 다만 이 회사가 루이신 커피를 20년 1월에 그때 이제 공매도를 한번 쳤는데 그게 시장에 좀 팩트로 결국은 밝혀져서 그때 조금 명성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모든 게 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몰캡이든 급성장하는 회사들은 공매도에 무조건 표적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또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리포트 친 것들을 좀 보면, 아유, 뭐 많이도 쳤습니다.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쳤구나. 그리고 나녹스도 쳤고요. 다니머 제일 최근에 쳤고. 자, 그래서 보시면 21년에 5개의 공매도 리포트를 쳤고, 20년에 10개의 리포트를 공매도를 쳤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중에 이제 중복되는 회사들도 좀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흙탕물 리서치가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첫 번째 주장은 TAM, 우리가 Total Addressable Market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는 DNMR이 고객 관계, 제품 개발, 확장 준비 상태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PHA의 TAM 상태를 크게 잘못 표현했다라고 결론을 짓는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뒤에 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기 보시면 현실성보다는 희망의 바탕을 둔 돈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TAM이 굉장히 너네들이 부풀렸고 우리가 알고 보니까 TAM이 되게 작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DNMR의 용량을 추가하기만을 기다리는 2억 달러 이상의 인수 또는 지불 계약, take or pay 계약을 옛날에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객이 생산하면 사가야 되는 그런 계약을 하고 지금 다니머의 제품을 기다리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DNMR은 현재 생산하는 모든 PHA를 판매할 수 있으며 PHA TAM은 5천억 파운드라는 매우 오해 소지가 많은 주장을 합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너네들이 얘기하는 TAM은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알고 보니까 TAM이 되게 적을 수 있고 너네들 지금 이미 take or pay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오해를 많이 시키게끔 부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take or pay 계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요런 윙컵, 그 다음에 PSI, 젠팍 뭐 이런 회사들이 일단은 take or pay 계약을 했다라고 다니머가 공식적인 문서에서 밝혔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보면 요 파운드로 치면 4,800만 파운드를 이미 계약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스플러스 포인트도 공매도 리포트에 이 계약 내용이 이슈라는 언급은 없었고요. 자, 만약에 이 계약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회사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액션을 전혀 취하는 회사가 없었죠. 뭐 윙컵 같은 경우 이번에 우리가 EQ 발표 때 윙컵이 지금 다양한 고객사들한테 여러 군데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이제 밝혔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DNMR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수요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스테픈 크로스크리 형님이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압도적인 고객 수요로 인해서 2022년까지 켄터키에서 생산되는 게 완전히 매진됐다라고 이 CEO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회사의 주장과는 굉장히 다르게 수요가 굉장히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뭔 말이냐면 DNMR은 보시면은 PHA를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다. 빨대와 비닐 포장팩을 제외한 PHA는 생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자, 잠재 시장이 다니머가 얘기한 거는 이만큼 시장인데 거기 보면 뭐 플라스틱 컵, 그다음 플라스틱 뭐 용기, 그다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빨대도 있고 비닐 포장팩도 있는데
이 회사가 주장하는 거는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빨대랑 비닐 포장팩 요 정도를 제외한 PHA 나머지 제품들은 PHA를 생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TAM이 원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너네들 이런 제품들은 다 못할 것 같고 요 정도 제품에 한정할 것 같다라는 주장입니다. 주장이에요, 주장.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주장이에요, 주장. 이 내용이 끝입니다. 더 제가 이렇게 있나, 뭐 어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교수니, 무슨 어떤 협회, 무슨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거를 우리가 근거로, 그러니까 스플러스 포인트는 옛날에 근거 자료는 있었어요. 뭐 이렇게 무슨 교수가 이런 얘기를 또 했었다.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이 회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와도 근거가 없어요. 그냥 우리 주장이에요, 우리 주장. 우리가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근거가 딱 하나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DNMR이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약해 보인다는 우리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에서 DNMR이 명백한 유의미한 PHA 생산 미스가 이거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원래 이제 이만큼 시장이 넓다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이 시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근거는 뭐냐면 너네들이 생산을 많이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시장이 이만큼 크기가 맞다라면 원래 이만큼 생산을 해야지. 근데 너네들 생산 요만큼 밖에 못했잖아. 되게 근데 이게 연결고리가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못했던 건 CEO가 2분기 때도 밝혔고 1분기 때도 밝혔듯이 병목 현상 제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산을 저해하는 우리가 병목 현상이 있는데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전환도 했고 뭐 이런 것들 설명은 쏙 뺍니다. 이게 리서치 기관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설명은 모르겠고요. 이 회사를 굉장히 우리처럼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거에 흔들리지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꽤나 많은 숫자의 기관들 포함해서 이런 스몰캡들은 뭐냐면 어느 정도 그냥 일단 담궈 놓습니다. 기관들은 큰 돈 아니면 어느 정도 담궈 놓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뭐 이렇게 약간 희망이 보이고 이러면 좀 많이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 예상 용량의 50%가 아닌 28% 정도만 생산을 했다라고 이 회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1Q 때는 이 정도일 수 있어요. 50% 미만이라고 했는데 2Q 때 우리가 50%까지 올라왔으니까 자, 그러면 너네들이 어닝 미스를 한 거 중에 프로덕트 미스를 한 게 가장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끼기 너무 웃겼고 사실은 이거는 회사에서도 충분히 밝혔잖아요. 이미 이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병목 현상도 제거를 했고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 회사 말이 맞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얘네들 주장의 근거가 미약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그러나 여전히 합리적인 가정은 용량의 18% 정도에 달하는 낮은 추정치를 산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28%만 작동을 했는데 여전히 합리적인 가정은 용량의 18% 정도에 달하는 낮은 추정치를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낮게 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을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DNMR이 생산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장이 끝입니다. 지금. 근데 갑자기 또 뜬금포 인정을 합니다. 어떤 또 인정을 하냐면 골 때리는 또 인정인데 깔려면 계속 까지 또 갑자기 또 이 맥락에서 또 인정을 합니다. 뭐냐면 포테이토 칩 봉지나 아니면 사탕 포장지처럼 상당히 수요가 있을 수 있는 PHA 제품은 용량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장래에 경제적으로 규모 있게 생산할 수 있는 DNMR의 기술적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게 제가 이제 공매도 리포트들 읽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용어를 막 학술적으로 쓰는 척을 합니다. 굉장히 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감자칩 봉지나 사탕 포장지 얘네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 빨대랑 뭐 비닐 쇼핑백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쪽은 수요가 계속 있을 거란 얘기죠. 얘네들이 여기에 수요는 일단 인정을 했잖아요. 빨대라든지 스트로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백, 이런 비닐 포장팩 쪽은 수요가 있을 거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PHA를 생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품목, 이런 플라스틱 백, 이런 포장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일단은 뭐 pH의 용량 추가, 그러니까 이 다니머가 용량 추가하는 것과 관계없이 가까운 장래에 DNMR의 기술적 능력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 시장 규모가. 그래서 이쪽 시장은 DNMR의 기술적 능력을 이미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이는 시장이 가까운 장래에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 요런 두 가지 품목만 보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굉장히 시장은 커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얘기를 또 하는데, 이건 또 뭐야. 아무튼 근데 TAM은 잘못됐는데 요 정도 품목만 가지고도 굉장히 시장 커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건 뭐 또 뜬구포 인정인가. 근데 얘네들도 이것까지는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품목만 보더라도 다니머가 경제적으로 규모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능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니머가 광범위한 제품의 PHA 상용화에 필요한 수많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뭐 맞죠? 지금 보면은 물성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다양한 물성을 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성은 몇 가지 품목이 한정되게 맞잖아요. 그래서 다니머를 지금 투자하고 어느 정도 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한나 연구원을 비롯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물성 개발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미 모든 물성을 다 개발했다라고 회사도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우리는 요 정도 단계라고 회사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너네들 여기까지 다 커버를 못하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요것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을 크게 현혹시켰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CEO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펩시코나 네슬레, 그 다음 바카디 같은 고객들이 우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또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시면 펩시코 테이크올 페이가 시범 공장, 그러니까 파일럿 공장 규모를 위한 것에 한정된 거고, 다니머는 펩시코와 상업적 규모의 계약을 마무리 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다니머도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다니머에 보시면, 자, 테이크올 페이에 보면은 펩시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없어요. 아니, 없는데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물론 인터뷰 때는 이렇게 말이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좀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공식적인 문서에 없습니다. 펩시코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는데 여기는 이제 펩시코까지 들먹이면서, 여기가 마치 이 회사가 펩시코의 계약이 다니머가 주장한 게 잘못됐다라고 밝혀낸 것 마냥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다니머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말스 윙글리가 2025년 이전에 DNMR 플라스틱의 포장지를 규모 있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말스 윙글리라는 회사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스 윙글리, 여기는 잠깐 없네. 근데 말스 윙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스 윙글리가 3월 달에 DNMR과 같이 파트너십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지속 가능한 포장 운동의 선두에 서겠습니다라고 말스 윙글리의 홈페이지에도 가보면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말스 윙글리는 굉장히 큰 회사죠. 35조, 17년 기준으로 35조 되는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임직원도 13만 명이 근무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말스 윙글리가 또 5월 22일 날 어떻게 또 기사가 났냐면, 올빗이라는 브랜드에, 말스 윙글리가 만든 올빗이라는 브랜드 포장지에 이렇게 이제 껌 포장지를 DNMR과 같이 이제 했었고요. 그때 나온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새로운 올빗 포장은 포장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2025년까지 100% 재사용 가능 혹은 재활용 가능한 퇴비화 포장 목표를 향한 진전을 추진하기 위한 말스 윙글리의 지속 가능성 여정의 가장 최신 단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포장 혁신은 말스 윙글리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발표에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DNMR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사도 났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걸 갑자기 말스 윙글리가 2025년 이전까지 DNMR의 플라스틱 포장지를 규모 있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의 근거가 또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 주장인 거예요. 그게 되게 웃기죠. 그래서 예전 스플러스 포인트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비판을 하고 근거를 가지고 어떤 논문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비판했는데, 아니면 내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제보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회사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고 그냥 주장입니다. 펩시코도 아마도 다니모에서 상당한 규모의 PHA 화합물을 구입을 설사 하더라도 수년 정도 떨어져 있을,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펩시코가 뭐 어떻게 했다라고 다니모가 얘기를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마치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니모의 주장이 허위란 걸 파헤쳐서 우리가 이거를 단독 보도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자꾸 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굉장히 이번 이 숏 리포트를 보면서 숏 리포트를 정말 아무나 다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희망찬 어떤 예, 희망찬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전혀 좀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이 좀 더 있는데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1, 2부로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은 여기 고객사 파트너십하고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